3, 2, 1. 안녕하세요. 오늘 레몬 마들렌 PPT 프레젠테이션 이제 두 번째 장까지 했고 세 번째 장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한 건데 제가 한 게 제일 촌스러워요. 제가 가르친 수강생분들이 더 예쁘게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쪽에 재능이 없습니다. 노력도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워도 어떻게 하느냐는 진짜 본인의 그 재능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배운 거라도 따라한다.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은 그럼 뭘 할 것이냐. 오늘은 세 번째 장, 그러니까 레시피 순서 같은 거를 할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해볼 건데,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장은 사실 쉬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페이지는 이거일 겁니다. 그죠? 자, 이거인데, 여기서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를 추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새 프레젠테이션 추가와 새 슬라이드 추가는 다르죠. 새 슬라이드 추가는 말 그대로 한 장, 두 장 우리 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를 추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다 만약에 이게 1장이라고 치면 이건 2장이겠죠? 그럼 이건 3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뭐 1장, 1쪽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뭐 1페이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슬라이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슬라이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당연히 레이아웃만 갖고는 안 되겠죠. 슬라이드 하나가 새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슬라이드에 빈 화면 레이아웃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두 개의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슬라이드를 위해서는 홈 탭에 슬라이드, 자, 이게 지금 새 슬라이드인데 제가 2번이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걸 치운다고 해놓고 다시 또 새 슬라이드라는 새 글자를 가렸네요. 자, 슬라이드를 요 꺽쇠, 그러니까 이 목록이 나오죠. 그러면 그 중에 빈 화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새 홈탭에 여기 있는 글귀를 보시면 알겠지만 홈탭에 새 슬라이드, 그 다음에 빈 화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도형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홈에 보시면 홈을 클릭하셔야 돼요. 홈을 클릭하지 않으면 여기 리본 메뉴가 없습니다. 홈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 자, 여기 그리기 옆에 있는 작은 여기 자세히 목록을 누르시면 목록에 되게 도형이 많아요. 그래서 도형을 찾으실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자, 도형에 이름이 있죠. 선, 사각형, 최근 사용한 도형이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없으면 기본밖에 안 보이겠지만 선, 사각형, 기본 도형 안에 이 눈물방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전이 달라지면 이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요거 보시고 자꾸 눈에 익으시면 어느 날 책을 보고 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홈탭에 도형의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탭에 자세히 기본 도형에 있는 이걸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삽입하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배웠어요. 그런데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뭐를 했죠? 자, 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했어요. 자, 무슨 탭에? 홈 탭에. 자, 홈 탭에 새 슬라이드에 이걸 들어왔잖아요. 그럼 슬라이드 하나가 추가됐죠. 자, 추가됐다면 여기 그리기 버튼에서 기본 도형 중에서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찾는 게 생각보다 잘 안 찾아져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자, 여기 기본 도형에는 이걸 누르면, 자, 뭐가 바뀌냐면,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으시면서 눌러놓고, 선생님, 아무런, 강사님 변화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어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어디로?
여기로.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 편집창인 여기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의 변화가 이렇게 더하기, 그러니까 좀 전에 더하기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터가 더하기예요. 왜냐면 근데 더하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렇게 화살표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눌렀는데 2번 눌러서 다시 껐을 경우도 그렇고요. 자, 가기만 하고 누르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열십자여야 돼요. 그런데 왜 Shift 키를 누르고 그러니까 드래그 끄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세로와 가로를 동일하게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동일하게 끄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요. 자, Shift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Shift 키 그러면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Shift 키 잠깐만요. Shift 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Shift 키는 이겁니다. Shift 키 이거 누르셔야 됩니다. 자, Shift 키 누르시고 끄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왔더니 지금 안 되죠. 왜 제가 다른 작업을 한 사이 더하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서 켜주는 것처럼 자, 누르고 오면 됩니다. 자, Shift 키 누르고 끄는 거예요. Shift 키 누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르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끌면 나는 똑같이 했다고 해도 잘못 끌면 이렇게 모양이 약간 세로와 가로가 다르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렇게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물방울 모양을 요렇게 방향을 돌리는 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 마우스 포인터가 가져가면 요 모양. 자, 요 상태에서 마우스를 꾹 누르면 좌겠죠? 자, 마우스 포인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는 걸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이겁니다. 자, 요렇게 Shift는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은 아마 파란색으로 되는데 저는 빨간색,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도형을 저는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색인데 여러분은 색깔이 다를 겁니다. 파란색입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수업 때문에 그냥 제 편리를 위해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게 뭐라고요? 회전 조절점. 그쵸. 회전 조절점을 아신다면, 자, 회전 조절점을 아신다면, 파워포인트 수업 들은 보람이 있습니다. 회전 조절점에, 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만 대면 이 A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꾹 누르면, 자, 이 A처럼 돼 있을 때 꾹 누르면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일 때는 뭐죠? 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외곽선에다, 이 C는 여기 있는 외곽선이란 여기 아니면 여기 잠깐만요. 제가 네모가 잘 안 그려졌네요. 자, 여기 있는 테두리, 여기 있는 테두리, 이 선이 있죠. 이 선에 갖다 놓으면 요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 모양이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 도형에 이동이 가능하다. 회전하는 건데, 자, 요거 지금 제가 요렇게 해놓은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저는 이 도형 안에 그림을 채울 겁니다. 자, 일단 회전하고 그림을 채울 겁니다. 자, 그림을 채우는데 저 회전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도형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는 마우스 우클릭 했는데 도형 서식이 안 나왔어요. 자, 이 도형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이 도형을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데서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한다고 회전을 하고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요 선 쪽으로 가져가면 이 포인터 모양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동했다고 할게요. 이동을 했다면 자, 마우스 포인터를 항상 개체가 선택되어 있다는 건
요렇게 조절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요런 조절점이 보면 마우스가 선택돼 있는 개체 선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요 밖에 가서 우클릭하세요. 그리고 "없는데요? 도형 서식 없는데요?" 하시면서 서식만 보시고 이 배경 서식을 누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고 똑같이 그림을 넣으시고 삽입해서 "제가 그림 넣으세요." 그러면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까지는 똑같으니까 인제 거기서부터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뭐 해 놓은 곳을 그러니까 그 파일을 해 놓은 곳으로 찾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찾아 들어가서 똑같이 여기까지 하세요. 그래 놓고 선생님 왜 전 도형이 안 들어가죠?" 도형에 왜 안 들어갈까요? 자 배경 서식에 들어왔습니다. 서식은 서식인데 도형 서식이 아닌 거죠. 그림 서식, 배경 서식, 도형 서식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자 저 닫아 볼게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러 갈게요. 이렇게 실수를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키가 있다? 마법의 키가 있다. 자 되돌리는 거죠. 내 실수를 되돌리는 키를 눌러서 되돌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뭐를 클릭해라? 개체를 클릭해라. 도형의 안에다 채울 그러니까 도형 개체를 클릭하시고 자 마우스 포인터 밖이 아니라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클릭해 놓은 안에서 우클릭. 자 도형 서식 보이실까요? 도형 서식은 대부분 제일 밑에 있거나 밑에서 한 두세 번쯤에 있습니다. 도형 서식 이거 보이시죠? 얘가 도형이라 도형 서식이에요. 만약 그림이면 그림 서식이라고 나오겠죠? 자 마우스 우클릭. 도형 서식 그러면 여기 옆에 창이 열려요. 보세요. 자 닫아 볼게요. 도형 서식은 도형 서식, 그림 서식을 열면 애니메이션 창도 그렇고 창들이 여기에 열려요. 자 마우스 우클릭할게요. 도형 서식. 자 열렸을까요?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선에서 자 선 없음을 선택할 겁니다. 테두리에 선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선 없음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질감 채우기를 누르면 먼저 이렇게 질감이 채워질 거예요. 그럴 때 자 삽입을 누르세요. 삽입을 누르시고 그런데 여기 화면이 쪼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기 버전 따라서. 자 그림 삽입하시면 이렇게 파일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열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디에 돼 있다? 만약에 C에 파워포인트에 돼 있다면 자 내 PC나 컴퓨터를 찾아야 되겠죠. 내 PC에 만약에 파워포인트에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 파워포인트에 레모네이드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거나 자 내 PC 대신 컴퓨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클릭하셔서 자 D 드라이브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D 드라이브에 자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럼 내 이름을 클릭하세요. 내 이름이 김말동 그럼 김말동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들어오셔서 그림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림에 파일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파일 이름을 미처 변경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그리고 삽입을 누르는 겁니다. 자 테두리가 없는 삽입을 누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 자 이겁니다. 자 F키 눌러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체 선택이 도형 개체 선택이 첫 번째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도형 개체 선택 요거를 꼭 안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근데 마우스 우클릭하기 전에 이 정말 중요한 거 뭐죠? 도형 개체 서식 안에서 우클릭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클릭은 오른쪽 클릭이죠. 자 그다음에 도형 서식 선택. 근데 도형 서식이 안 보인다면 내가 개체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개체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선 클릭할게요. 근데 가끔 "선생님 저는 선이 아니고 뭐가 없어요. 분명히 도형 서식이긴 한데 없어요." 그런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다른 게 클릭돼 있을 수 있어요. 도형 서식이어서 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 없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 없음. 선 없음을 선택하시고 5번 뭐를 선택하셔야 되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삽입을 눌러서 자 그림 삽입 파일에서라고 뜰 수도 있지만 아니고 바로 창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창이 열릴 수도 있어요. 삽입이라는 게 없이. 창이 열렸다면 자
내 PC라고 뜰 수도 있지만 윈도우 7 정도라면 컴퓨터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자, 내 PC에 뭐 C 드라이브에 있으면 C지만 아니면 D를 하셔야 되겠죠. D를 클릭하셔서 자, 파워포인트 안에 C 있는 분은 자, 요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차례대로 폴더에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6번 삽입까지 요걸 보시고 선택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위치를 대부분 못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제 수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자, 다르긴 하겠지만 로컬 C일 수도 있지만 D일 수도 있다는 거. D 안에 내 이름 안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요거를 들어갈 건데,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하고 할게요. 왜냐면 설명하고 하시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거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나면 한번 클릭할게요. 클릭 안 하셔도 사실 이건, 원래는 클릭 안 하고 하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값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자,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고 자 제가 삽입을 눌렀어요. 무언가를 집어넣을 거예요. 삽입에 스마트 아트 보이실까요? 스마트 아트가 없는 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 버전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 스마트 아트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셨을까요? 클릭했다면 이렇게 창이 뜨겠죠. 그럼 목록형을 누르시고요. 목록형을 누르시고 이 바나 아니면 마우스의 한가운데 있는 휠처럼 생긴 걸 이렇게 내리시면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화면 좀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뭐라고 뜨나요? 세로 곡선 목록형이라고 뜨죠? 자, 이걸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 보세요. 요렇게만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뭐 박스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요렇게 뜨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그 중에서 요거 보이실까요? 요거? 요 꺽쇠. 요 꺽쇠를 딱 누르면 좀 전에 있었던 자, 꺽쇠를 누를 때 손가락 모양이어야 돼요. 마우스 포인터가 무슨 모양? 손가락 모양. 일 때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바로 타이핑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됩니다.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줄을 바꾼다든가 이럴 때 조금 불편함이 생겨요. 제가 이걸 다 기억하지를 못해서 잠깐만요.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약간 수업을 위해서 좀 수업의 편리함을 위해서 카피를 할게요. 자, 카피를 해서요. 했더니 보세요. 제가 카피를 하다 보니까 여기 불필요한 게 2개가 더 생겼죠. 이런 건 어떻게 지우나요? 백스페이스 바로 지워도 됩니다. 백스페이스 바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잠깐만요. 자, 여기 있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스페이스 바라는 영문으로 써 있을 수도 있고요.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건 화상 키보드라서 자, 여기서 뭘로 눌러? 백스페이스 바. 백스페이스 바. 그러면 ES 선생님 딜리트 키는 안 되나요? 딜리트 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딜리트 키는 자,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자, 딜리트 키. 여기 보이시죠? 자, 딜리트 키로 눌러보겠습니다. 딜리트 키로는 이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 키. 안 되죠. 이건 백스페이스 바로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딜리트 키가 되는 방법도 한 가지 있어요. 자, 여기에 커서가 깜빡이게 하지 않고, 자, 마지막 뒤에서, 글자 뒤에서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렇게 했을 경우는 또 딜리트 키로 지워집니다. 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3개만 있었어요. 그죠? 3개만 있어서 기본이 3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타이핑 치세요. 그럼 여기다 치시려고 하세요. 물론 여기다 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쳤을 경우는 엔터를 치면 자, 보세요. 제가 중탕하게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다음 줄을 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바에서 치시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 열려 있으면 여기 꺽쇠에서 손가락 모양일 때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일 때 클릭해서 이걸 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딱 치고 엔터를 치면 내가 하지 않아도 이 다음 줄에 딱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3개잖아요. 그럼 1개를 어떻게 늘리냐고요? 자, 섞어주기까지 타이핑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한 줄이 자동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타이핑을 치시면 돼요. 자, 됐죠?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이라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엔터를 치고 내가 무언가 엔터를 쳐서 줄을 하나 실수로 엔터를 한 번 더 쳤어요. 그래서 원래 4줄이어야 되는데 다 한 개 더 됐어요. 뭘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앞에서 깜빡일 때는 백스페이스 바로 한 줄을 지우시면 됩니다. 자, 수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요거 3개 나오는 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타이핑을 치는 것도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지금 미처 못 눌렀습니다. 타이핑을 그러면 치는 거는 어떻게 하냐? 자, 타이핑하기, 이제 4번까지. 그러면 첫 번째, 여기다 타이핑을 하면, 제가 화살표를 요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다 타이핑을 치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기다 클릭해서 여기다 타이핑을 치십니다. 어떻게 이거 타이핑하나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I자가 될 겁니다. 이 앞에 갖다 놓으면 마우스 포인터를.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엔터를 치면 총 4개의 줄로 추가해서 타이핑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테두리에, 자, 타이핑을 다 치셨다면, 자, 여기 테두리 보이시죠? 테두리에 갔다가 그림을 가리지 않게 살짝 이동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걸 그럼 제가 또 예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된 건데 마우스 포인터를 어디다가 이 선에다가 가지고 가서 보세요. 제가 여기를 해볼게요. 그림을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클릭하셔서 자, 외부 선에 보일 때 마우스 포인터를 잘 기억하세요. 꾹 누르고 쭉 끌어서 그림을 가리지 않거나 그림과 살짝 겹쳐서 그러니까 예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아무리 해도 이 그림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럼 Shift 키 누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Shift 키 누르고 살짝 줄여주세요. 자, Shift 키 누르고 조절점에서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방향도 바꾸시면 됩니다. 자, 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를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이동까지 하셔야지 우리 이제 저기가 기본이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F4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이 개체,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 해놓은 이 개체를 선택하는 게 1번입니다. 물론 기본으로 이제 좀 전에 작업을 끝나고 다른데 클릭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조절점이 보이면서 선택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딘가를 나도 모르게 클릭했다면 클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 도구라는 이 디자인이 뜨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쩌면 스마트 아트라는 글자는 안 보이고 디자인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실수 대부분 제가 디자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디자인, 여기 앞에도 디자인 탭이 있거든요. 자,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자인 탭 보이실까요? 요 디자인 탭을 누르시는 경우가 클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스마트 도구 아래에 있는 디자인. 저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인데 다 약간씩 버전별로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디자인을 클릭하신다면 색 변경이라는 요걸 클릭하시면 자, 여기 나옵니다. 요것도 이름이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색상형 중에서 4번째. 자, 그림을 보고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저는 강조 4.5라고 돼 있거든요. 색상형 중에서 요 그림 보시고 클릭하셔서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디자인을 바꿔준 거예요. 이제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가 클릭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이번에는 전체가 클릭돼 있는 상태에서 홈 탭 누르고 글꼴 구역이라고 했죠. 이 네모 있는 게 글꼴 구역에 새굴림 28 굵게 그림자 이거를 표현해요. 근데 이건 굵게예요. 그럼 이 옆에는 동그라미 안 돼 있죠. 이게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건 밑줄이에요.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돼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자, 클릭하신 다음에, 자, 클릭을 해서 전체가 클릭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눈썰미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익숙해져. 자, 이건 클릭돼 있죠. 근데 이 안에 한 번 더 클릭돼 있죠. 이건 전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분이에요. 얘가 돼 있는 거. 근데 밖에도 돼 있으니까 전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전체라는 건 어때? 밖에 선, 외곽선을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자, 안에 클릭돼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이게 전체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조금 파워포인트를 아시는 분은 이런 표현, 선생님 ES키로 빠져나가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원래는 되는데 여기는 스마트 아트는 ES키를 한 번 눌러서 되질 않고 두 번 눌러야지만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귀찮으시다면 ES키를 한 번 눌러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두 번 눌러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 번 눌러서 나와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버전별로. 그럴 땐 두 번 눌러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누르니까 어떻게 됐죠? 아예 선택이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버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요렇게 돼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뭘 했죠, 제가 새굴림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찾는 게 새니까 한글이 나오면 기역니은이잖아요. 그럼 히읗이면 당연히 시옷이니까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를 이렇게 올라가 찾아야 되는데 잘 안 찾아져요. 새굴림 여기 있거든요. 근데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마우스 휠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우스 휠이라는 게 뭐예요? 마우스 우클릭과 좌클릭 사이에 있는 바퀴가 콕 박혀 있는 것처럼 생긴 걸 휠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바를 움직여도 되고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색깔이 입혀졌죠. 그걸 덮었을 수 있거든요. 요럴 때 내가 타이핑을 잘 쳐. 나 오타도 잘 안 나. 그러면 새 굴림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새 굴림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맑은 고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타를 쳐볼게요. 말, 은, 고, 둑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엔터를 쳐볼게요. 안 돼요. 뭐라고 뜨죠? 이런 글꼴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타를 치지 안 친다면 이렇게 타이핑 쳐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타이핑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타이핑으로 쳐버립니다. 이걸 왜냐면 이 목록 단추, 자세히 단추 눌러서 이렇게 찾는 게 너무 귀찮아서. 물론 이제 영어 한글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는 또 다르지만 타이핑이 무조건 잘 정확하게 빠르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글꼴이죠. 글꼴에 여기 작은 단추, 자세히 단추 눌러서 28 했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제가 뭘 눌렀죠? 자, 뭘 클릭하라고 했죠? 그렇죠. 굵게. 제가 맨날 이걸 굵게와 진하게를 막 섞었어요. 프로그램마다 이름이 다른데. 자, 이건 그림자죠. 텍스트 그림자. 텍스트가 사실은 뭐예요? 문자죠. 자, 그림자. 자,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그 전에 뭐를 안 했죠? 자, 디자인을 먼저 안 해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먼저 하고 하셔야 돼요. 디자인을 먼저 안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글자색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먼저 하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글꼴을 바꿨더라도 명령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꼭 디자인 먼저 하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급급해서 디자인을 먼저 안 했는데 디자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이나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일을 안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 F키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저희는 이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새 쌍둥이를 만들 거예요. 슬라이드를 복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자 여기 슬라이드 탭이라고도 하고 슬라이드 축소판이라고도 하잖아요. 여기를 먼저 클릭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복제